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지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초긴장. 이번 주말 그런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고요. 글쎄요. 월화수목금 가운데 분명히 선고가 있을 것이다. 금요일 21일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의외로요. 20일 설도 있습니다. 20일. 그리고 여전히 17일 월요일 설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통보를 2, 3일 전에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맞추게 되면 월요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하루 전 통보도 가능하다. 뭐 일요일 같은 날이죠. 문자 통보도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 전체가 다 저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 선고하는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1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또 시간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에 뭐 2가지 일을 또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리고 만일에 이번 주 넘기게 되면 정말 헌재 내부가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지금까지는요 여러 가지 카드라가 있습니다. 썰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가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결정문,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미 이제 결론은 났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현재 내부가 인용 6이 됐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다. 발표 못하는 것은 내부가 지금 헌재가 처음과는 달리 인용 6이 지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지금 만드느라고 엄청난 어떤 진땀을 빼고 있다. 지금 강력히 가장 반발하는 인물은 이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여기서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이분이 가장 보수 성향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조한창 재판관 이런 어떤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지명했고 뭐 그 인연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들보다도 더 확고한 입장과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영배 저격수로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던데요. 글쎄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라는 거고 현재 내부가 이렇다더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더라. 이거 전부 정식으로 공인된 뉴스가 아닙니다. 전부 첩보 수준,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 첩보 수준에서 뭔가 해석을 한 거죠. 추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8대0부터요 7대1까지 3대5, 4대4, 5대3, 6대2 이런 숫자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 좌파들이 유리한 탄핵 찬성 쪽이 유리한 시나리오는요 8대0 전원 일치 인용이죠. 이거부터 해서 7대1, 7대1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김복형 재판관 이 사람 한 사람이 빠지는 거고요. 가령 6대2가 되면 김복형 플러스 정영식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이 있고 3명인 경우에는 5대3인 경우에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4대4인 경우에는 김영두까지 들어와서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 혹은 인용이 각하다. 기각 혹은 각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 8대0 인용설은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7대1 인용일 때는 김복형 1명 빠진다. 6대2 때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야 혹은 좌우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관건은요, 이번 주에 만일에 결론이 나면은,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고, 만일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불리해지겠죠. 다음 주에는 이재명이 선거가 있거든요, 이재명이. 그것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물리게 되면 이재명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헌재가 만일에 이재명으로부터 컨트롤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 컨트롤이 있었는데 끊겨버렸다. 지금 일각에서 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8대0
각하설도 있습니다. 8대0 각하설. 원래는 8대0 인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내부에서 뭐 치열한 어떤 그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반대로 8대0 각하로 간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근데 이번 주에 되면 8대0 각하설은 글쎄요, 살아는 있는데, 가능성이 살아는 있는데, 다른 어떤 인용설과 함께 이제 충돌을 이제 일으키겠죠. 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치는 사람처럼 딱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몇 대 몇이야? 며칠이야? 그런 식으로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첩보예요. 그냥 첩보 수준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 가운데 이제 일단은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드디어 터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기동대 경찰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 경찰이 여기 제목 보면요, 지쳐가는 경찰 기동대원 새벽 퇴근 5시간 만에 출근하기도 하면서요, 여기 경찰이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을, 여기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헌재가요, 뭔가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뭐 이런 장비 이런 것을 다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수도권 경찰들의 힘만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현재의 상황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이렇게 끌어올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거기 죽치고 줄 수 없잖아요. 때문에 엄청난 지금 어떤 부하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선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형의 압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가운데 이제 드디어 선고 터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철통 방어를 해놓고 있잖아요. 철통 방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경찰들이 곳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뭐 세심한 어떤 그런 보안 안전 이런 어떤 시설물들 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밤중에 많은 작업을 했다 그러죠. 자, 그걸 봐서는 임박했다라는 어떤 느낌 들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전부 바리케이드, 철조망 이런 것들이 이 주변을 그냥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은요, 기동대원들이라고 그러죠. 이런데 이제 투입되는 인물들이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네요. 빨리 인사발령 나서 기동대에서 떠나야 된다. 간부가 되든 뭐 거기 그냥 근무하는 일선 뭐 순경들이든 경찰 하위직 경찰이든 전부 기동대를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투 경찰이라도 있었고 의경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진짜 여기는 직업적 경찰이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헌재가 이걸 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 걸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풀었다가 다시 한다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도와 보도를 완전히 차단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뭐 기각이 되든 뭐 기각 각하가 되든 아니면 인용 파면이 되든 어느 쪽이든 어떠한 도발 혹은 소요 사태도 지금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개 만반의 준비 태세 다 갖춰놓고 있죠. 이렇게 철조망까지 등장했으니 말 다 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쪽에서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리고 저들도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구속 석방되면서 허를 찔린 거죠. 아차 싶어가지고 뒤늦게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난리쳤고 민노총을 앞세워서 제법 큰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집회로는 애국 우파의 이제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수배, 여러 배 차이가 났었죠. 자, 그런 걸 보더라도 후폭풍은요, 애국 우파 쪽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 탄핵 선고 당일 가포 비상 발령, 경찰력 100% 동원인데 2만 명 정도,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동원되는 것이다.
전담 경호대, 경찰 특공대 전진 배치한다. 경찰청장 직무대리 이 사람 이호영인가 이랬죠. 이 사람은 너무 탄핵 찬성 세력, 탄찬 세력 그리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세력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듯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관용 원칙, 서부지법 같은 불법 사태 재발 안 된다. 이것은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죠. 자,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한 가지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8대0 각하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6대2 기각이에요. 아니면 7대1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합니다. 기각 아니면 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죠. 그거 안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다. 큰일. 단순히 뭐 야로 정권이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과거에는 북한 이슈가 컸잖아요. 지금은 북한보다도 더 거대한 존재감 혹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미 이제 현실이죠. 중국입니다. 중국. 대한민국이 중국에 애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친미 국가였는데 친미 세력이 아직도 다수이긴 해도 야금야금 이 친중 세력들이 커져가지고요. 조만간 맞짱을 뜨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선이라든가 조기 대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선이라든가 총선 같은 거 열릴 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싸움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어느 쪽이 다수가 되는 것인지 그때 부정선거 같은 이런 게 또 작용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저들이 말이죠. 아주 중국을 그냥 전면에 내세워 놓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완전 전면에 내걸고 정면 승부를 걸어올 날이 있을 겁니다. 대선이 아니면 총선이 되겠죠. 그때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북한 이슈는 작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요즘 뭐 주사파 그럽니다만 그 주사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친중으로 돌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더 어장이 좋거든. 공작금이 만일에 있다 칩시다. 그 뒤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이제 거기에 작용을 해야 되죠. 근데 단위가 말이죠. 북한이 지를 수 있는 돈, 중국이 지를 수 있는 돈은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중국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뭐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은 기업 형식으로 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자학원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너무도 많다니까 이것들이 그냥 돈 없이 그냥 움직여집니까? JTBC하고 그 텐센트하고 서로 그 투자 협약 맺은 거 보십시오.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단위가 다르다니까요. 저는 물 좋은 쪽으로 이 운동권들이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옛날부터도 운동권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자기들 이속 챙기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호의호식할 수 있는 북이 영화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북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친중 세력들하고 어느 정도는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들도 서로 갈라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3대 체제가 반드시 유언으로 남기는 게 중국 믿지 마라.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러죠. 미국은 100년의 숙적이라면은 미국, 일본은 그런 정도라면은 중국은 1000년의 우리의 원수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중 세력의 대표 주자였던 장성택이를 그런 식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단순히 뭐 그 부패 혐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성택이가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했던 게 김정남이거든요. 김정남이가 바로 중국이 내세우는 로버트였습니다. 중국이 정말 그 지금의 김정은이 자리에 올려놓고 싶었던 게 인물이 바로 김정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냥 독극물 테러를 해버리잖아요. 그걸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한솔이가 남아있죠. 이 김한솔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서 중국의 보호로 겨우 살아 있습니다. 그 중국의 입장은 북한까지도 김정은 정리하고 친중 어떤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다라는 걸 북한이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고 알고 있고요.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북한보다도 중국이다. 모든 언론들, 정치 세력들,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북한도 일부 뭐 관계가 됐겠지만 중국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 탄핵 관련해서도 말이죠.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중국 비판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북한은 까요.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전부 다 북한은 다 깝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적대적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바로 공격 들어가거든요. 심지어는 조중동도 그래요. 조중동도. JTBC, 채널A, TV조선도 다 똑같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에요. 북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하자라고 딱 들어가고 국민의힘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대. 그런데 중국이 딱 되면 허물허물해집니다. 비판을 안 해요, 거의. 이거 보더라도 한쪽으로 싹 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 이 판결하는 데 있어서도요. 중국 이슈가 뒤에 있을까봐 가장 걱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지만 그 산하에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정말 못조라고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결단 난다, 난리 난다. 내전 상태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내 세금으로 지금 어쨌거나 자신들의 직위 뭐 등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카르텔이 작동하고 뭐 8대0 인용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건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따르면서 뒤집어졌다.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문형배가 지금 잠적했다. 문형배가 지금 두문불출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자, 무슨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월요일에서 금요일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은 거의 90%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100%라고 하기 어려운 게 세상에는 100%는 잘 없죠.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주쯤 늦춰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재명이 26일 날 선거니까요. 26일 그 다음에 28일이 또 금요일인가 이럴 겁니다. 그렇다면요. 28일 선거설도 있더라고요. 일부. 만일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기가 막힌. 이재명과 같은 날 선거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을 똑같이 같은 날 선거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의 선거 내용을 보고 또 결정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2심 선고에서 또다시 1심처럼 징역 1년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이런 게 터지면은 윤 대통령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도 살았다고 이제 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또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서 만일에 무죄라든가 그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그런 선거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또 위기가 되겠죠. 윤 대통령에게는. 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사이에 금요일 오기 전에 금요일까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유력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재명과 같은 날 아니면 이재명 그 다음 날 이틀 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갈 길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